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람이 본성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의견이 참 갈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측은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를 가릴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키우고 가꾸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몸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곧바로 순박하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사람의 성품은 비슷하지만 습으로 인해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습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는 습, 두 번째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습, 세 번째는 환경과 토양, 기후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 이것이 전부 모여서 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한 한자 고사성어, 남귤 북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귤화위지, 남쪽에 있는 귤도 북쪽으로 옮기면 탱자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귤이고요. 지는 탱자지입니다. 자, 중국 제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아주 명재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볼품이 좀 없었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 외형도 아주 초라했는데 언변이나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출해서 당대 제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아주 이름을 날린 그런 명재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재상이 초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 이 당시 초나라의 영왕이 조금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많은 명성을 날리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지혜를 좀 테스트도 해볼 겸, 좀 망신도 줄 겸, 또 초나라의 국력을 좀 과시도 할 겸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골탕을 먹이기로 한 거죠. 안영이 딱 왕 앞에 나오니 왕이 그랬습니다. 제 나라에는 인재가 없는가 봅니다. 그대가 이곳에 사신으로 온 걸 보니 말이죠. 안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사신을 보내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국에는 큰 사신을 보내고요. 소국에는 작은 사신을 보냅니다. 아주 작은 제가 이곳에 온 이유죠. 당황한 여왕이 각본대로 두 번째 골탕 작전을 폈습니다. 그때쯤 때를 맞춰서 포졸이 한 제수를 묶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그 죄인은 누구고 어느 죄를 지었는고? 포졸이 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나라 사람인데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일이 됐습니다. 영왕의 식 안영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 나라에는 도둑이 참 많은가 보죠. 안영이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귤을 북쪽으로 옮겨시키면 탱자가 열립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른 까닭이죠. 제 나라에서 태어나고 제 나라에서 자란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곳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 보니 초나라는 도둑질을 만드는 그런 토양인가 보죠. 참 날카롭지 않습니까? 뒤가 좀 궁금하십니까? 영왕이 죽였을까 살렸을까? 영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사신에게는 과한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인데 짐이 좀 결례를 했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태어난 성품도 있지만 자라면서 성품이나 인성이 많이 바뀝니다. 그 중심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전자입니다. 레미제라블스는 빅토르 후고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이고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다. 꼭 풍토라고 하는 것은 해와 토양을 얘기하는 풍토가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풍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탱자가 내일의 귤이 될지, 오늘의 귤이 내일의 탱자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주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주로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몇 가지 조각들을 잘 맞추면 오늘이 내가 내일의 탱자가 될지 귤이 될지는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할 것입니다.